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제가 어느 정도 역사에 대해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은 정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많은 어쨌든 시대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이 가지고 있던 세계 평화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전쟁 지금 초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었고, 계속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은 솔직히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쟁 4일차인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죠. 뭐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상으로는 러시아는 가까운데 미국은 너무 먼 나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옛날 이제 9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미국의 위상이 추락했던 것을 주는 겁니다. 옛날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솔직히 패배를 했죠. 음, 그게 미국의 추락의 중요한 원인 중 한 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그것도 중국이 이제 미국의 이제 50%까지 이제 다가서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미국의 위상이 많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세계 1등 국가입니다. 그건 잊지 말아야 되겠죠. 두 번째 보면 이제 푸틴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다시 소련의 이제 러시아의 품에 안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푸틴 대통령의 임기 세 번째 임기를 이제 준비해야 될 처지지 않습니까? 그 처지에서 자신의 이제 전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짝 무리해서 이 전쟁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쟁도 이 국지적인 게 아니고 전면적인 키예프 침공으로 키예프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를 함락하고 말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음. 근데 전체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조금 러시아가 키예프를 공격하면 손쉽게 함락될 거라고 하지만은 그 함락하고 나서의 이제 러시아가 그 전체적 목표를 이룰 거에 대해서 다들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꽤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위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쟁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나토에 가입하는 절차를 지금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나토에 가입하려는 순간 뭐 푸틴 대통령이 이건 러시아에 대해서 도전이다라고 하지 않았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려고 한 거니까요. 물론 나토에 가입하면 늦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걸 보면은 조금 푸틴 대통령이 너무 성급하게 러시아군을 움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솔직히 새로운 스타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먼저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렌스키인가 그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제렌스킨 그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바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수도 밖에 나가서 자신의 존재감을 가시했죠. 옛날 후세인이 그렇게 하긴 했죠. 근데 후세인이 했는 거는 조금 독재자로서 자기 대역을 내세워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하고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해버렸습니다. 유튜버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키예프에서 어떻게든 있겠다라는 거죠. 음,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용기를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인지메라 때 선조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뭐 젤스키 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예프에서 자기가 도망쳐가지고 오명을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그 각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키예프 저항에 이제 중심축이 됐던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이 러시아가 마냥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다음 주까지 러시아군이 키예프를 함락하고 이제 전쟁을 어느 정도 함락하고 전쟁을 마무리 지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패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 목표는 못 이룰 거예요.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는 뭐 조금 땅덩이 잘라가지고 자기의 전체적 목표에 따라 차지를 해야 끝날 수 있는데 이게 큰 걸 노렸어요. 너무 키예프 함락시키고 어느 정도 친 러시아 정부를 수입하고 이제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조각조각 낼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게 목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솔직히 러시아군의 최대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2000년도 들어와서 신규 군사 무기의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군이 지금까지 21세기 들어와서 투자한 모든 무기 개발은 거의 다 아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형 전차, 신형 비행기 다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는 어디까지나 소련의 무기 체계를 어떻게든 쪼이고 닦고 해서 현대화 시킨 무기 체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신형 무기 체계는 한 개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러시아군의 지금 현재 사정, 러시아군이 돈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쪽에 조지아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이 네트워크전을 치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조지아군하고 우크라이나군하고는 게임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고 또한 지금 러시아군이 네트워크전을 훌륭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현대의 전교전하고 비슷한데 먼저 인터넷을 교란시키고 그 인터넷 전자통신망을 교란시키고 그 다음에 그 뭐였나 순환 미사일과 폭격을 통해서 주요 통신 군사 기지를 타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군 그 다음에 이제 공수부대를 통해서 적의 주요 거점을 확보하고 그 탱크와 기해야 군단을 통해서 상대편의 방어선을 뚫습니다. 그리고 보병들이 거기를 이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확보를 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특히 체첸전에서 시가전에서 러시아는 트라우마를 겪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런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기 위해 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초반부터 브라티노 즉 열압력탄 맞나 모르겠어. 저도 지금 워낙 이게 머릿속이 오짝해가지고 열압력탄을 이게 언론에 노출시켜서 KFC를 버릴 거라는 그런 조금 보여줬죠. 하지만 아직까지 열압력탄을 쓰는 것 같은 그건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키예프랑 그 세계 이목이 집중된 구역이니까 그 좀 이제 안 좋다 해서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키예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방어선이 형성돼 있고 군대가 소집이 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최대한 짧고 굵게 끝내야 됩니다. 일주일 이상 넘어가면 러시아는 솔직히 군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없습니다. 서방의 군사 경제적 제재를 극복하고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 키예프를 함락시키고 군대를 빼야 됩니다. 한 대 먹이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우크라이나 계례 정부나 우크라이나 이제 자기의 인정한 공화국에 대해서 지지권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키예프 공략에 다들 집중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와 흑해 연안 지역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을 못하고 있죠. 근데 그 지역을 먹는 건 또 러시아한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뭐 그냥 방구석에 있는 사람이라서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의 그런 저항 의지가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단히 강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리더를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음. 어쨌든 남은 나라 전쟁이니까 뭐 솔직히 우리나라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반면 교사할 거는 있죠. 음.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떤 리더를 뽑아야 될지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솔직히 전 둘 다 군대 안 간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조금 뭐 근데 솔직히 치킨 호크는 더 싫어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 다들 되십시오.